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22일이고요. 오늘이 대서예요, 대서. 큰 더위가 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온 것 같은데 엄청 덥습니다. 건강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자, 상투실령님, 주은님, 마음의 풍요님, 대몽님, 크로버님, 꾸는 되로님, 하늘지기님, 야생호랑이님, 포비님, 현운주님, 공명님, 꾸준히 가자님, 행복지수 만땅님, 한사발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네, JM님 어서오시고요. 형준님, 예쁜 하늘님, 유연한 리치님, 김순나님, 형준님, 좋아요 꾹 눌러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벨라님도 어서오시고요. 양윤성님, 빨봉 가즈아님, 최리치님,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세요. 빨강망토님, 안녕. 네. 별콩님, 이보무리짱님, 이보무리짱, 뭔 뜻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1톤짜리 황금님 어서오시고요. 찐마이님, 이경희님, 송혜님, 복돼지님, 행복한 통장님, 행복만땅님도 오셨고요. 맑은 하늘님, 빨강마녀님,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합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산드레님, 그리고 예스님, 휠라 매도 안 했는데요. 네, 빨간색이라 썼어요. 류준영님, 최선미님, 조은정님 어서 오시고요. 이미진님도 반갑습니다. 네, 모두 복 받으세요. 그리고 겨우살이님, 평범한 부자님, 장유포비님, 한사발님도 반갑습니다. 네, 니르바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진님, 조은정님 말씀드렸었죠. 네, 반갑습니다. 휠라는 매도 안 했고요. 계속 들고 가야지 휠라. 네, 휠라 좋지 않나요?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오늘 조금 음봉 나와서 올라가는 척 하다 말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외국인들 안 빠지고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선은 일단 5만원대 위쪽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매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가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그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횡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조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나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이. 요거는 이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행운나무님 어서오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장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과 매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달라져요. 대형주.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를 좋아하거든요. 큰 거. 외국인들이 좀 크잖아. 외국인들이. 큰 거 아시죠? 키 크다고. 키가 커. 약간 애들이 흐물대서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양놈들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 하여튼 네, 그런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큰 거를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면 대형주가 밀려요. 우리나라는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방법이 없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투자 심리가 나빠져요. 아우 떨어지는구나. 에이씨 그러면서 주식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마 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막 밀리면서 주가를 끄집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었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때요? 시장 반등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오늘 매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첫술에 배부를 일은 없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투실형님은 지수도 오르고 계좌도 빨간색이 더 많은데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어제보다도 떨어졌다고? 왜 그랬지? 뭐 이상한 거 갖고 있어요? 뭐요? 뭐 갖고 있는겨? 왜 그랬어요? 네, 맨날 지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빠졌을 리가 없는데.
오늘은 계좌 그래도 0.1%라도 올랐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맨날 늦어갖고. 지각해서 벌 받는 겁니다. 내일은 좋아지시겠죠. 황금 옥수수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 누리님, 비비알님, 날마다 좋아짐님도 반갑습니다. 키도루님, 블랙스와님, 중부님, 써니세님, 이부자님, 대형주로 옮겨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별빛처럼님도 반갑습니다. 황마소님도 네 어서 오시고요. 최리치님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왜? 왜지? 뭐 때문에? 뭐가 문제였을까? 한컴 MDS가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 네, 한컴이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요거는 뭐 근데 수익이 뭐 어차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떨어졌죠? 오늘 빨간 게 더 많은데? 그래요? 네, 단체를 벌받았나 본데 큰일 났네. 아니 오늘 빠진 게 없는데 왜 뭐가 문제였을까? 뭐 어디서 미스가 났어요? 왜 어디서 손실이 났지? 나는 올랐던데 계좌? 왜 나만 요즘에 좋은 걸까요?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나온 거요? 희한하네. 네, 아무튼 뭐 단체를 벌받았어요. 이게요? 네. 그죠? 좀 올라오는 게 맞는데, 네. 조금해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1톤짜리님은 1% 정도 올랐고요. 뭐 이제 각자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올랐어요. 네. 별콩님도 올랐고요. 이상하네. 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뭔가가 있겠지. 지금 빠진 게 없는데, 계좌가 마이너스면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숨겨놨어. 그래요. 이게 조금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매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려갈 거 뭐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3,000원, 22,000원 지지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우리가 그 관종 중에 참 좋은 여행이 있었잖아요. 이놈이 자전거 메타버스 때문에 막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선익 시스템 요거,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요게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끌어내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얘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좀 밀려도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겠죠. 뭐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뭐 수익 많이 나온 걸로 일단은 버티세요. 네, 버티시면 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빤쭈를 파란 거 입으면 안 돼요. 속옷은 무조건 빨간색 몰라요? 큰일 났네. 네, 파란색 팬티는 다 갖다 버리세요. 네, 그런 거 입고 다니시면은 안 돼. 이게 부정한 기운이 들어와요. 파란색은 입지 말자.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빨간색, 속옷부터 다 빨간색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등산 갈 때도 빨간 바지에, 빨간 등산화에, 빨간 티셔츠에,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피가 나겠어, 내가. 빨간 코피, 쭉.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예요. 가상 세계. 뭐, VR, 뭐, AR, 뭐, 이런 건데, 참 좋은 여행이 어떤 거였냐면, 집안에서 사이클을 타요. 자전거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TV에다가 연결해 놓으면은, 이 자전거 바퀴를 막 굴리면, 내가 여기 실제로 어느 자전거 도로를 막 달리는 듯한 그런 화면이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막 자전거를 타는 거야. 실제로 막, 안녕, 헬로, 빠이빠이,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 가상현실을 얘기합니다. 가상현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많이 클 거예요. 왜냐면 저거잖아요. 왜예요? 이거 왜? 비대면 때문에. 네, 비대면 때문에. 네. 메타버스나 벌스나, 네,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됩니다. 네, 마을버스나 메타버스나 뭐 그런 거지 뭐. 네. 빤스 2번씩 갈아입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수익이 좋아서 막 지리시는 거 아니에요? 빤스 갈아입을 정도로 지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가상현실이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 뭐라고요? 버얼스. 네, 알겠어요. 그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예전에 뭐였지? 이렇게 뭐 그 마스크 좀 뒤집어 쓰고서 막 이렇게 막 눈 감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막 그 뭐 허우적 공중에 허우적 되던 그런 게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헬멧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막 네. 그 재밌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살까 하는데 너무 비싸더라. 근데 아무튼 뭐 앞으로 이제 게임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겠죠. 여행 같은 경우도 요즘에 랜선 여행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방 둘러보면서 막 네. 가상현실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올라갔다 나오고 올라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그냥 뭐 위쪽에서 5일선 깨졌을 때 아 나 단기로 팔아야 되겠어. 그럼 팔아도 되는데 그냥 지지선 보고 놔두시면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계좌가 오르신 분도 있고 내리신 분도 있는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제와 달라진 거. 아재 개그긴 한데 네 박세리하고 박찬호 요 영문 이름 가지고 말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박세리는 PAK라고 이름을 썼어요. 팍세리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찬호는 PARK 이래가지고 박찬호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왜 여길 다르게 표기를 한 거냐. 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갔지. 아니 박세리하고 박찬호가 둘 다 박씨인데 왜 박세리는 팍이고 박찬호는 팔기냐. 이거 가지고 얘기했더니 아이 박찬호는 R이 있잖아요.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대요. 박찬호는 R이 있잖아요. 이거 뭐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네. 하여튼 뭐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해 못해요, 아직?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제의 요 부분과 오늘의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들은 다 R이 뭐 화이어 에그 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뒤늦게 이게 하지마 뭐 알죠. 알죠도 괜찮다 그거.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다른 걸 뭔가 뭐 다른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지만 밀린 이유는 외국인 매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침부터 치고 달린 이유는 외국인 매수.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단 매수가 저도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뭐 장중에 막 5%까지 올랐는데 마감은 한 3%대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뭐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오르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매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최대한 내지막히, 오늘 같은 날은 최대한 일찍. 상승 이후에 내린다라고 친다라면 매수를 대부분 안 하는 게 좋죠. 특이한 종목이 아니라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10시 전에는 매수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바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라진 부분에 이 반등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일단은 뭐 아침에 매수해도 괜찮고 오후에 매수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먼저 체크를 해야 될까? 반등 시 체크할 사항들. 외국인 매수 뭐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연속성이에요. 중요한 게 연속성이거든요. 오늘 양봉 나왔다 해서 박수 칠게 아니야. 왜냐면 어제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플러스야. 그러면 이게 연속된 건 아니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긴 했지만 어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연속되다가 오늘 첫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이긴 한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부자 오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냄새 잘 맡는 애들 있죠. 멧돼지 같은 놈들. 뭔 냄새가 나셔? 저점이구만. 그래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금융투자 같은 애들. 이 돼지 같은 놈들. 엄청 욕심꾸러기들 있죠. 얘들 매수가 딱 들어가가지고 뭘 했어요. 얘네가 매수가 들어가면요, 항상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금융투자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것은 단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융투자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게, 이번에 반등이 연결된다라면 다음 주 뭐예요? 다음 주는 내일이 주말이고요. 다음 주는 뭐죠? 월말이잖아요. 월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윈도우 드레싱 비슷한 게 있는데, 요즘에 윈도우 드레싱 실종된 지가 좀 오래됐죠? 네. 요거 요즘에 좀 기대 안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벤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뭘 하냐면, 그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지금 후반부 들어오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실적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 긍정적이에요. 나쁜 소식이 없어요. 나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반등이 금융투자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살짝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할 게 이거예요. 자, 시장이 반등을 연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시장이 반등을 연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날 첫날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금융투자가 들어왔고, 뭐 이벤트들이 지금은 당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상승해서 직전 고점 근처나 또는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성시경 목소리예요. 거기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네, 우리 성시경과 비교를 합니까? 네. 에헴. 거기보다 좀 낫지. 네. 저는 좀 그래도 다양하잖아요. 네, 어쨌든 여기 직전 고점이거나 아니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 거의 뭐 신고가 흐름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상황만 우리가 놓고 보면 현재 포인트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서두르실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반등이 짠 하고 나가면 신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면 좋긴 좋은데, 주가가 뽕뽕뽕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반등 날이에요. 첫 번째 반등 날에서 뭘 먼저 봐야 돼요? 연속적인 상승. 그렇다면 지금 뽕뽕뽕뽕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건 뭐였어요? 지난번에 조정이 나올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우리 빨강망토님이 잘 아시는구나. 네, 좋아요. 네. 저런 분이, 네, 지구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상 줘야 돼. 지구방에 대해서. 자,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계좌를 먼저 보라고 했죠. 내 계좌 상황이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내 계좌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떠하냐, 살만한가 아닌가. 그죠? 왜냐면 조정 나올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내려가요, 계좌가 같이 내려갔어요, 못 사겠어요, 힘들어요, 주식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좌가 떨어지는 거, 시장이 떨어질 때 계좌가 떨어지는 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고서 이 편장이 홀라당 디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네. 차가운 거 먹고서 머리가 띵 이런 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좌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땐 계좌가 좋아지겠죠?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복을 극대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새로운 종목 막 사는 것도 좋긴 좋아요. 뭐 그냥 있던 건 막 팔아버리고 손절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사야지. 그래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손절을 치고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서 과연 내 계좌가 행복해질까요? 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이혼했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수는 있겠구나. 이게 복불복이지 뭐. 행복해질. 몰라 A씨. 이런 건 예는 들지 말자. 자,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종목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에 갈아탔어.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추세가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지가 쭉 되고 있었던 주식인데 이게 조금 내려갔어. 장이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나왔어. 팔아버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패턴들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이 다시 원상복귀 될 때는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락을 할 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 7월달 자체가 개떡 같죠? 7월달 자체가 장이 그지 같아요. 그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투자하기도 그렇고 막 안 사도 돼. 신규 종목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추가 매수 계속 안 해도 됩니다. 왜? 신규 매수를 계속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거 안 가면 이거라도 보냅시다. 그거 안 가면 이거라도 보냅시다. 그것도 안 가요? 이거라도 보냅시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계좌만 늘어나거든요. 종목수만 늘어나.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종목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놈이 안 올라가고 내려갔어. 안 올라가고 내려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목수는 많아지고 계좌는 더 빠지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보수, 수리하라는 얘기예요. 수리. 수리해야죠. 수리. 뭔가가 좀 잘 안 됐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수리를 먼저 해야 돼요. 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못 받고 뭐 칼질하고 톱질하고 이렇게 하는 수리가 아니죠. 딱 보고 있으세요. 딱 보고 있다가 자, 주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그냥 냅두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반등 나오는 것 먼저 하나씩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주거나 그냥 존버 타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얘네들은 지들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지들 스스로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여러분들 손댈 게 사실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긴 한데요. 눈웃음 이쁜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내주신 그런 슈퍼채팅으로 제가 창문형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짠, 리모컨 멋있죠? 추워 지금 조금 가만있어 봐. 이거 좀 올려야 돼요. 지금까지 굉장히 덥게 살았는데 에어컨을 달고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계좌를 수리하는 것은요, 계좌를 보수하는 것은 일단 내 집에 물이 새는 것 먼저 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막아야 돼요. 홍수가 날 것 같아요. 먼저 내 집에 물을 보수를 해야지 밖에 나가가지고 뚝을 막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은 내 거 먼저. 내 거 먼저. 그 축하할 일인가요? 어쨌든 덥지 않게 이번 여름을 이제 나게 됐어요. 요 에어컨을 최강으로 틀어놨는데 안 시끄럽죠?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요즘에 기술력이 되게 좋았다니까. 아무튼 더 좋은 방송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킴님 어서오세요. 늦게 오셨지만 조강미남을 하셨으니까 내가 넘어가 드리겠어요. 앞자리 와서 앉으세요. 자, 내 계좌 수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존버예요. 존버. 우리가 아까 휠라홀딩스 잠깐 보여드렸죠? 휠라홀딩스. 자, 주가가 좀 내렸어. 7월달 들어서 그냥 계속 내렸어요. 아주 그냥 그지같이 내렸습니다. 막 빠바바밤 하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면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이 올라가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소비주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네, 이런 애들이 반등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하기는 해. 솔직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존버만 타는 겁니다. 반등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일정 궤도까지 올라가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바닥을 잡고 있는 애들 그냥 그대로 존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어차피 수익 중이잖아.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지가 알아서 더 올라갑니다. 어차피 소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쨌건 간에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월요일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회사에 가야 되는 거. 뭐 똑같잖아요. 딱 그런 거야.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회복에 수혜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 나 수혜 받기 싫은데 그래도 수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계속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이제 백신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접종률 높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과 같은 부분들요. 지금이야 물량이 딸리겠죠. 초반이니까. 근데 나중이 되면 남아돈다고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막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접종자가 다 늘어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남아두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접종률이 뭐 70% 80% 이상 됐을 때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신규 확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줄겠죠.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 보면은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 96% 정도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4%는 뭐야? 백신 맞아도 어차피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조금은 걸릴 수 있겠죠. 뭐 걸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증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들은 수혜를 무조건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이 조정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조정받으면 싸게 사니까 좋고 조정을 뭐 안 받게 되면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비주와 관련된 패턴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 물렸거나 아니면 수익이 좀 나는데 반납을 했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존버 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존버를 이런 것들은 타야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처럼. 봐요. 조정이 들어갔어요. 조정 신나게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들어가면 돼요. 매수했더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괜찮아요. 뭐 어때? 네. 어쨌든 위쪽에 있는데 내일도 올라가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에어컨 써주고 있잖아요. 전기세 빵빵 쓰고 있잖아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뭐 지가 저러다가 또 가겠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 전기세 많이 써봤자 다음 달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전력의 어떤 뭐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으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아직 때가 안 됐다라면 똑같아요. 매수의 시기는 저항대를 위에 엎고 있으면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대신에 신규 종목이 아니라 기존의 내 종목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신규 종목을 사야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수익이야. 그냥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살 게 없어. 그러면 요거를 냅두고, 왜냐면 올라갈 때까지 냅둬야 되잖아요. 요거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냅두고 어느 쪽으로 갈아타면 돼요? 새로운 종목들을 하나씩 두 개씩 또 채워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이 빠질 때 좀 내려갔다고 해서 홀랑 팔아먹거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쭉으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히 멘탈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새로 산 종목이 떨어졌어. 야, 이러면 되게 피곤하죠.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여기 추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굳이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종목을 산다 이렇게 되면은요, 물론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네.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그럼 종목당 리스크가 10%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개를 더 샀어. 그러면 종목당 리스크가 5%로 줄겠죠. 그죠? 계산 맞지? 네, 20개니까 5% 맞죠? 5% 줄잖아요. 그럼 종목 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종목을 마구 확장을 하게 되면요, 전체 종목이 다 내려가는 상황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의 종목들을 보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요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밑에서 한 번 더 사주게 되면 평단가도 낮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조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등이 나온다. 이거 일단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반등이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반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등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반등이 나오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사고 마이너스 있는 거 다 갖다 팔아가지고 새로운 종목 갈아타고, 그럼 당장 계좌는 보기 좋을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난 거 다 팔아치우고 플러스 난 거 아니면은 보합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보긴 좋을 거야. 근데 이게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뭐 30만원 나왔어. 그리고 3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 가치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얘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왜? 수수료는 무시 못 하잖아요. 수수료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갖고 있다가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서 자꾸 내가 멘탈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꾸 팔고 싶어져요. 마이너스 10% 나왔어요. 마이너스 20% 나왔어요. 여기서 그냥 막 팔아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 20%는 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려요. 지금은 상한가가 30%짜리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 올라갑니다. 짠, 짠, 빵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구성하실 때 내가 믿을 만한 종목을 구성했다라면 장이 조정을 받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돼요. 홀딩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돈이 없어요. 예수금이 없는데요. 안 사셔도 돼요. 예수금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이제 잡고 터닝하는 것들 있죠. 저항대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해 주시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거예요. 적은 종목으로 승부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조정이 나왔었던 시기니까요. 장이 좋을 때는 종목 숫자를 좀 늘릴수록 좋아요. 근데 장이 조정 받을 때는 신규 매수를 줄이고, 뭐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종목수 많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주식을 뭐 싸게 산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종목을 사도 괜찮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새 거를 사지 말자. 그냥 버티는 게 좋습니다. 장은 어차피 4% 내릴 때 내가 2%밖에 안 내렸으면 장이 회복될 때 나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많이 내리고 많이 오르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조정 때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조정 때도 안 빠지는 종목으로 착각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조정 때 안 빠지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테마거나 아니면 조정이 아니고 장이 모두 다 상승할 때 조정을 받거나 뭐 그런 식일 겁니다. 용가리 통뼈인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이 이번 반등에서 여러분 계좌를 통통하게 살찌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좌가 지금 빈약해요. 막 홀쭉해. 아유 그냥 배고파 죽어. 아유 그냥 못생겼어. 막 아유 배기 싫어. 막 그러면 안 보면 돼요. 보지 마세요. 계좌가 배기 싫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어제가 되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보니까 기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뭐 보니까
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있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었고 정말 어제가 힘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무지하게. 그 주식 뭐 커뮤니티 이런 데도 보면은 아 어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가 왜 힘들었냐면 사실 주가가 땅 하고 떨어졌으면은 별로 안 힘들었을 거야. 에이 또 빠지는구나. 그랬을 텐데 올라가다가 뺏으니까 주었다 뺏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밥을 항상 차려놨어요. 그래갖고 막 배가 고픈 때 이게 한 숟갈 딱 떠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식사 끝!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아, 나 진짜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열받아요.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밥을 걔네들 뭐라고 그래요? 식가리라고 그래요? 네, 식사 당번에 애들 이렇게 밥을 퍼서 줘요. 그러면 이제 막 눈치를 봐가지고 밥이 조금 더 많이 담긴 쪽에 앉으려고. 네, 요즘에는 자율로 지가 알아서 막 퍼먹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그래갖고, 여기 이게 딱 앉아있어서,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전우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뭐,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잊어먹었네. 그래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딱 한 숟갈 해갖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끝! 연병장 집합. 와, 나, 그때 진짜,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게 식판 들고 나가면서 밥 먹다가 걸려가지고 또 뒤지게 터진 놈이 있었지. 그 놈 때문에 우리가 또 단체로 그냥 그 모래주머니 이고서 연명장을 또 오리걸음으로 한 100바퀴 돌았네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네. 이 줬다 빼는 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줬다 빼는 거. 이게서 기분이 나빴겠죠. 아, 오늘은 좀 반등하나 보다. 오늘은 좀 오르나 보다 했는데 그냥 또 빠져버리니까 에이씨 뭐야. 어떻게 보면은 오르는 줄 알고 또 매수를 막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확 빠져버리니까 기분이 더럽겠죠. 근데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장이 오르지만 수급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외국인이 팔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급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올라갔는데 시장이 상승해서 빨간불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 이러면 상승이 제한적이거나 다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만 판 게 아니라 어제는 기관도 같이 팔았잖아요. 이러면은 재수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나 뭐 동학개미 운동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외국인 기관 네가 팔았냐? 그럼 우리가 사줄게. 어디 돈 갖고 와봐. 그런데 요즘엔 동학개미가 어디 있습니까? 동학개미 어디 있어요? 동학개미야. 없어. 소리가 안 들려. 동학개미 야야야야야야야. 그 메아리만 들리면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종목별로는 당연히 다르겠죠. 뭐 어디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을 텐데, 네, 우리는 시장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거나 피곤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일단 그런 부분에 휩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와줬고요. 이런 거 필요해요.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금융주다가 짠 하고 치고 올라가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단기성이더라도 일단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될 수 있잖아요. 네,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매수하고 다음날 오늘 어제 매수하고 오늘 팔았다. 여기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기존의 누적 포지션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얘들이 왜 조금 샀다가 또 팔고 조금 샀다가 또 팔고 왜 그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5만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8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죠. 팔고 싶을 거야, 외국인들. 네, 5만원, 8만원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팔고 싶을 거예요. 팔고 싶다 해, 그냥.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서 매도를 좀 쳐야 되는데 나는 원하는 수익률이 있어. 이 정도.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팔다 보니까 주가가 7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매도를 멈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해줍니다. 조금 사요. 여기서 1000개 팔았으면 여기서는 한 300개 정도 사는 거죠. 야, 그러면 외국인들 들어온다. 반발 매수다. 뭐 반대 매수다. 뭐 아니면 이제부터 다시 돌아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입어가지고 쭉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76,000원, 77,000원 되면 다시 팔기 시작해. 또 빠져. 또 해. 또 빠져. 또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은요, 여기는 요날, 어제 조금 샀다가 오늘 파는데요? 이거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누적 포지션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비중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샀는지,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들이 장기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실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를 그래서 일찌감치 매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솔직히 삼성전자 가지고서 이제 뭐 아직도 저거 방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못 가니까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이제 중소형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뭐 12만원이 15만원이 이렇게 네 소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시죠. 오늘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지금 와서 할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팔아서, 저처럼요.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다음에 주가가 올라와서 내가 사야 될 때가 됐을 때 재매수를 하는 방법 1번. 두 번째, 그냥 계속 매달 조금씩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몇 년간.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겠는데 계속 사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돼요. 팔아놓고 싸게 사든가, 아니면 계속 그냥 물타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남은 돈 갖고 하면 안 되고요. 매달 조금씩 단 한 주씩 두 주씩이라도 계속 그렇게 사주시면 돼요. 무조건 수익 봅니다. 이거는요. 배당도 줄 테고요. 우량주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평단가가 거의 바닥 쪽에 맞춰져요. 바닥 쪽에 평단가가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만 뛰어도 수익으로 많이 뛰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직전 고점 넘어간다. 그러면 대박이죠. 배당도 그동안 계속 받았을 테고요. 주식이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배당도 더 늘어날 테고요. 비중도 커지니까 수익도 더 커질 테고요. 그런 과정을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종목들을 볼 때 처음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않죠. 삼성전자 가지고도 단타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지금 매수해서 빠장 치고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걸 가지고서 뭐 지금 물려있으니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본전만 주세요. 본전만 주시면 다시는 주식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비나이다 제발 본전만 주시옵소서. 다시는 삼성전자 넘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전에 대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전만, 이게 만약에 8만원대 후반만 올라가면은 그냥 털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동안 삼성전자가 나를 괴롭혔거든. 짜증나. 막 화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더 사라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겠냐고. 1년일지 2년일지 5년일지도 모르는 세월을 계속 매수만 하라 그러면 이거 하겠냐고.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팔고 기다리면 좋지 않겠느냐? 팔지를 못해서 끌려내려왔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이제는 모르겠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가야지. 제가 지금 한 6개월여 정도를 그냥 계속 팔아라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부분들이 딱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은 많이 올라야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올라서 플러스가 나와야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밑에서 나오는 조정은 뭐예요? 다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조정, 이건. 그럴 수도 있는 조정이에요.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이 걸려가지고 확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많이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 정상에서 떼굴떼굴 굴러봐요. 그냥 한량없이 떨어지거든. 그죠? 네. 요런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간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올라간 것도 없이 그냥 뭐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 받았다. 이러면은 그냥 빼박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가만 냅두고 더 사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팔지 않으셔야 돼요.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에서. 지금 매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손실만 확정 짓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다. 억울해요. 저는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을 때는 항상 이 억울한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시장이 빠져가지고 내 주식이 같이 빠졌어. 억울하잖아. 이렇게 억울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상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조정은 항상 그런 거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억울한 게 뭐가 있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점 천국을 잘 시행하셨다. 저점 천국. 네.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그죠? 밑바닥에 샀어. 또는 조금 올라갔어. 아까 뭐 대주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뭐 올라간 게 없는데 내려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억울한 거지. 뭐 시장 빠지니까 내려간 거고. 이게 뭐 지금 추세도 좋은데 지지선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조만간 또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억울하지. 이런 거 떨어져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떨어졌어.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 떨어졌어? 억울하지. 억울하잖아요. 왜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져? 억울하잖아요.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고 떨어져?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야. 다다익선, 아니 박리담에 이렇게 봐야되나요? 전기요금 인상 안 해도 사용량이 많으면 어쨌든 수익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봐봐요. 전기요금 인상해 놓고 사용량 많다고 해가지고 전기요금 깎아줘. 그러면은 삼성, 이 한국전력이 실적이 뭐 좋겠어요? 별로겠지. 그냥 전기요금 인상 안 하고 사용량 많아도 안 깎아주면은 실적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간 거 억울한 거예요. 어차피 여름이고 매우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여기에서 뭘 할 거야? 에어컨 안 돌려요? 에어컨 안 쓰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 근데 에어컨 써야지 지금 같은 때. 그렇잖아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3시 반? 4시? 뭐 그쯤에 잠깐 일어났어요. 왜냐면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잤거든. 너무 더워서. 그리고 3시 반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을 끌라고 바깥의 날씨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베란다 문을 탁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와,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에어컨 그냥 켜놓고 다시 1시간 정도 더 자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에어컨을 지금은 아침에 6시만 넘어가도 날이 뜨거워서 틀어야 돼.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사용량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에어컨 끄는 순간 큰일이 납니다. 에어컨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뭐 계룡산 폭포 밑에서 샤워하고 산골에서 선풍기 틀고 사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산에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등산 갈 때 보니까 산에 좀 시원. 도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뭐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 뭐 반짝 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전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테고요. 한전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한전기술이나 뭐 KPS나 뭐 이런 것들을 사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전력은 어때요? 이미 많이 깨졌어. 막 그냥 막 미친듯이 빠졌어요. 이거는 나올 데가 없어. 그럼 이런 종목들은요,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많이 받겠습니까? 지가 떨어져 봤자 거기지. 그럼 이런 거 그냥 뭐 많이 나왔으면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사는 거고. 뭐 샀는데 좀 물렸어? 괜찮아요. 지가 가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네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도 못 버틴다고? 에이, 그러면 주식하면 안 되지. 샀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예요. 못 견디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저 정도 손실은 나와도 돼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하게 되면 언제 올라갈진 몰라. 종목은요, 하락, 바닥, 반등이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잡을 때 내가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바닥이 어디쯤일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한 달 후에 급등합니다. 두 달 후에 급등합니다. 두 달 후에 뭐 이제 다 탔으니까 오라이를 언제 해줄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오르고 내림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센 거 나올 때까지요. 추세가 크게 나올 때까지. 추세가 크게 나오더라도 그 추세가 끝났냐 안 끝났냐를 가지고서 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인 HR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네, 주가가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지금 80% 정도 수익이에요. 뭐 이게 뭐 100%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53,000원 넘어가면서 100% 이상 나오긴 했는데 지금 하다가 좀 내려왔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나면은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팔았냐? 안 팔았어요. 100% 나오신 분들은 뭐 팔으라고 하셨지만 네,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 이거는 또 있잖아. 뭐가 있어요? 수혜가 될 만한 게요. 응? 수혜가 될 만한 게. 무슨 수혜가 될 만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는 뭐예요? 사람이니 일자리잖아, 일자리. 자, 제가 분명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대선 공약. 대선주들 찾으시는 분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막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어려운 거 찾으면은 답이 안 나와. 안 보여. 뭔 얘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뭐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대선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건설이잖아. 주택. 네. 주택이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경제 지원 정책 뭐 이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대.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냐면 봐봐요. 어떤 택시기사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분양을 받았는데 5억인가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15억이래요. 15억이 됐대. 그래서 와, 돈 많이 벌으셨겠네. 그럼 팔고 나오시지 그랬더니 많이 올랐지만 팔 수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양도소득세가 무지하게 맞는데, 양도소득세가 무지하게 맞는데다가 그 세금 내고 남으면 돈이 팍 깎이는데 그 돈 가지고는 어디에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집값이 올라간 거 다 개살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이번 정부가 잘못됐어요. 막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네, 할아버지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저출산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네. 나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왜냐면 집이 없는 사람은 비싸도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도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집값만 올려놨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내리려면 분양을 늘리면 되죠. 네. 분양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에다가 뭐 분양을 늘린다든지, 분양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지어서 팔아먹는 건설주들이 다 수혜를 보는 거죠. 건설주만 수혜 봅니까? 건자재. 그 다음에 뭐 재건축 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재건축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 하겠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뭔가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뭔가 약속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네, 뭐 신혼부부 주택 공급, 뭐 청년 주택 공급, 뭐 아니면은 뭐 반값 전세, 뭐 그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 반값 전세. 예전에 뭐였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영동 부자 엄마님. 저 때문에 물회를 드셨나요? 부산에서? 그러셨어요? 힘드실 때 잘하셨어요. 네. 힘드실 때 식사하는 거야. 뭐 다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기억이 날 것처럼 날 듯 말 듯 자꾸 그러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강연회 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잊지 않고 또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가가 뭐 추세를 타고 가다가 좀 내려갔어. 그럼 냅둬. 그냥 냅둬요. 여기에서 뭐 건설에서 보면 현대건설도 있을 테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그때 말씀 중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랐어. 이미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또 떨어질 수 있겠지.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냅둬.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야. 그죠?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때 뭐였지? 3표였나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 이것도 뭐 한 100% 나왔나요? 그죠? 그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들어갈 수 있겠지. 냅둬 그냥. 어차피 집 지으려면 시멘트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멘트 없이 뭐 나무나 그런 걸로 짓나? 요즘에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멘트 공구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구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콘크리트 이렇게 갖다 붙는 거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돼요? 뭐 페인트도 있죠. 페인트. 네, 페인트도 되고, 아까 전에 뭐 저출산 관련주도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것도 수익 많이 내고 일단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나 내려오면 다시 살 겁니다. 왜요? 저출산이잖아. 지금 저출산 엄청 문제거든요. 아가방은 내려올 생각도 안 하네. 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다자녀 정책을 막 풀린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뭔가 있어야 돼요. 저출산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애 낳으면 힘든 걸 알거든. 애기 낳는 것 자체가 이게 무지한, 네, 무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잘 모르고 하나씩 나가가지고 콜랑 튀어서 으아! 안 되겠어. 둘 이상은 안 돼. 이렇게 그냥 네, 가족 계획은 다 해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가 하나예요. 네, 못 모르고 둘 낳는 거야. 네, 둘 이상 나신 분들은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둘, 셋? 와. 근데 제가 아는 분인데 공무원이에요. 두 분이 다 공무원끼리 결혼했어. 공무원끼리 결혼했는데 아기를 계속 낳아. 지금 8남매가 됐어요. 8남매. 근데 또 낳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남자는 공무원이고 여자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은 출산 휴가가 있어요. 근데 출산 휴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애가 또 생긴 거야. 그럼 또 출산 휴가를 받아요. 그 끝날 때쯤 애가 또 생겼어. 또 출산 휴가 받아. 그 8남매요. 그 8년째 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뭐 계속 그 돈은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첫째가 막내를 계속 키워줘. 야, 완전히 이거는 꿀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가 별로 안 애로워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안쓰럽다는 건 우리 생각 아닙니까? 네, 방문 콩 닫고 가서 지만의 세계를 가지던데. 네, 이제는
강아지도요, 애기가 사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제가 떠하는 상황이 된 거죠. 부모의 몫이 된 거지, 뭐 강아지를 처음에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풍이가 들어와서 뭐 이쁜 짓 하니까 그냥 뭐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휴가도 있을 때,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네.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거 있잖아. 휴가철, 그 다음에 비대면이니까 밖에들 못 나가잖아. 네, 밖에들 못 나가고 더우니까 또 시원한 집에 있으려고 하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대. 이런 말도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 가면은 이렇게 막 그 뭐지 숙박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대요. 네, 호텔도 많고 막 이렇게 많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곳은 어린이를 위한 대공원인가? 어린이를 만들기 위한 공원인가? 여기 놀러 가가지고 다,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네, 어린이를 만들러 간다고. 그 공원으로 간다. 그래서 고수들은 다 공원 가서, 네, 그런다고 하대. 우리 애기는 12살이죠. 네. 우리 애기는 12살입니다. 애기라고 하긴 좀 그래, 이제. 키가 없이 엄마보다 더 커가지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크지? 네. 등치도 막 이만해가지고 뭐,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붙잡고 늘어지세요. 언제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요. 시장이 조정을 받든 말든 관계없어요. 조정을 받으면 더 좋아요. 왜? 얘네들은 갈 놈인데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갈 놈인데 억울하게 떨어진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조정 이후에 사면 되는데, 조정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조정은 떨어지잖아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걸 잘 보고 기다리세요. 기다려. 언제 사요 막 안달복달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올라갈 때 되면 다 사요. 떨어졌다,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럼 사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나 여기 샀는데 물렸어. 기다리세요. 올라오면 더 사면 됩니다. 그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이에요. 물려도 괜찮아. 어차피 밑에서 산 거라면. 지가 갈 때가 많이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빠져요. 우리가 아가방도 월급 종목으로 해가지고 진짜 힘든 시기에 보냈지만 지금은 100% 이상 넘어가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꼬마 신랑. 그거 안 해봤어요? 그 앞에 여자애 앉아있고 꼬마 신랑이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네, 이렇게. 엉엉엉엉 울면서. 어릴 때 그거 안 해봤어요? 꼬마 신랑? 이렇게? 그 왜 왼쪽 오른쪽 쳐다보는 거야? 귀여워가지고, 진짜. 그거를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짝꿍하고 둘이서 남자 여자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도령옷 입고, 여자애들은 뭐 쪽두리 같은 거 입고 뭐 그런 거 했잖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네. 꼬마 신랑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네. 딱 보면 근데 27살처럼 안 보여요? 난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야, 이씨, 아직도 27이야. 요즘 안 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하긴, 그런 거 같긴 한데. 행복한 공간님 이사 다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사가 제일 힘들지. 날씨도 더운데.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사하시는 분들 이사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장대비 순간적으로 와다닥 쏟아져가지고 진짜 막, 네, 기분 엄청 나빠하시던데.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겁먹진 말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 템포 넘어섰어요. 물론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또 귀싸대기 쳐맞을 수도 있어요. 쭉 올라왔어? 그러면 또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왜? 주말이잖아. 주말에는 뭐라고 했어요? 올라서 시작하면 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짜잔 하고 올라갔는데 아니야, 내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저점만 지켜주면 그 다음부터 문제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투자가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잡아서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베팅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에 대한 위협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 사면 되겠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언제 사면 되겠느냐. 오늘 아침에 사시는 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아침부터 달려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서 내일은 뭐 일단은 상황을 보고 좀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밀려서 시작한다. 그러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지.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매매 동향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짜잔 짠 짜잔 짠. 자, 매매 동향을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 올라가고 있구나. 그죠? 올라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 안 밀리고 있구나. 그러면 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외국이나 지금 연기금이 안 사고 있어도요, 금융투자가 쫙 치고 올라가. 우리가 그래프는 볼 수 있죠? 네. 이게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오늘은 방향을 잡았구나. 그럼 그 시점에 매수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급이 아침에 매도를 시작했어.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빌빌빌빌 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수급이나 똑같아요. 나쁠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좋아지면 건들자 이 얘기야. 좋아지면. 나쁠 때 건드리지 마.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그냥 분위기 살벌한데 야뻥 그러면 바로 기사에 날라온다고. 가자! 근데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뭐 이렇게 화기애애할 할 때는 눈빛만 찌릿찌릿하면은 네 대충 네 불 끄고 일찍 자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 건드리지 말라니까. 괜히 그 기분 나쁜데 왜 그 옆구리 찔르냔 말이오. 왜? 뭐 때문에? 왜 옆구리 찔러? 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그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빠질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기서는요, 네. 말로만 꺼지라 그러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네. 발차기 나올 수도 있어. 와! 네. 근데 꼭 보면은 맞는 건 남자더라. 꼭 보면은 남자들이 먼저 건드려요. 이렇게 뻥 이렇게 건드린다고. 참나. 아직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먹을 걸 일단은 챙겨.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 먹을래? 그러면은 뭔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 풀린 거야. 이 사람들이 먹을까 약간 야식 시킬까?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먹을 건데? 이렇게 되면 풀린 거예요. 근데 아 됐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직 아니로군 그러면서 조용히 주무세요. 그냥 네 뭘 역효과 내지 말고 그냥 뭐 먹을 걸로 일단은 알아보라. 아시겠죠? 네 오늘 막 야식 시키는 분 많이 있으시겠는데 이거 네 그래요. 야식은 뭐가 좋을까? 족발? 족발? 닭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세요. 네 이게 다 삶의 지혜야. 나 봐요. 네? 아직까지 안 맞고 살고 있잖아. 안 맞고 살고 있단 말이야. 안 맞고 살고 있어. 맞진 않고 있어요. 이쁨도 안 받아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단 변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이 변수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장이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이 내려가 있지만 수급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 곧 좋아집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곧 그러니까 맞지는 않는다고요. 네. 맞고 살진 않아요. 최대한 네. 막 최소한 맞고 살진 않습니다. 없어져요. 그 정도면 된 거지 뭐. 지금 뭘 바래. 네. 요즘에는 뭐 그냥
여보 족발 그러면 발로 한 대 맞잖아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지. 요즘에는 맞고 산 남편이 너무 많아서 네, 안 맞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자, 아무튼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그냥 탁 그럴 때마다 그냥 돈다발 딱 꺼내서 자! 먹고 떨어져! 딱 한마디면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없으면 서러운 거야. 네. 아시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하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수급적인 측면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보세요. 특히 주말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급이 좋아지다가도 꺾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꺾이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이 주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수가 쭉 들어갔다가 10시 넘어서서 꺾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0시 이후부터 11시 정도까지는 보통은 수급을 관찰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느냐 상황이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매매를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올라가겠지? 봐봐라 내일 플러스지? 그리고 탁 들어갔다가는 네 누군가가 또 기다리고 있어. 자, 걔는 진짜 뭐 사람도 올 때마다 딱 기다리고 딱 아따 호구 왔는가? 안 깨나?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뻥 차서 그냥 밑으로 때르르르 떨어뜨릴 수가 있다니까. 야, 갈 때마다 있어. 막 힘들게 올라가네. 탁 올라갔더니 아따 호구 왔는가? 네. 아, 더러운 새끼들. 그런 거에 당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절대 당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만 한 발만 늦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죠. 욕심이 문제가 있어요. 욕심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욕심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고 싶다가 되는 거죠.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고 싶다. 이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아요. 10시까지는 단타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10시 전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돼. 보통 10시 딱 넘어가면 노트북 딱 덮습니다. 누가요? 단타 애들이요. 아침 승부를 봐요. 보통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전날 종가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팔아먹거나 아니면 아침 장 시작할 때마다 따다닥 봐가지고 5분 안에 매수 다 들어가요. 빠바박 들어갔다가 상황 보고 후두둑 떨궈져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을 먼저 사가지고 차다닥 올라갈 때 단타 애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거 올라간 거 보고 따라 들어가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 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올라가 있는 거면 더 건드리지 마세요.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가 항상 물리죠. 그 물량을 위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 힘든 길을 내려와. 그냥 지고 내려와요. 네. 뭐 돌쇠야 돌쇠. 막 잔뜩 그냥 짊어지고 그냥 마님 사랑했구먼요. 그러면서 막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막. 네. 그러면 돌쇠는 사랑이라도 받지. 우리들은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여보 주식 어떻게 됐어? 그러면 말 시키지 마! 그랬다가 저 인간 또 손해봤구나 그러면서 또 그냥 족발로 얻어맞죠.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가 들어가면 대부분 늦어요. 대부분 늦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단타뿐만 아니라 추세도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꼭 물려서 내려가죠. 단타는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것은 오래 올라갔다 오래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죠. 노래도 있잖아.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했어. 본전만 주세요. 본전만 돌려주세요. 예, 근데 본전 돌려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저점에서 물렸을 때보다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힘들어요. 지금 그 두산 중공업 이런 것 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고생. 카카오는 어떻게 됐어? 아이 이거 HMM도 걱정이더라. HMM도 지금 걱정이요.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게 조정이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 C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되면요 상황이 완전 심각해지는 거죠. 네, C젠
이거는 뭐 원금 언제 돌려받을 거야? 이거 15만 원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이거 언제 돌려받을 거야? 네? 신승훈 노래 몰라요?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했어. 어? 그 다음에 본전만 돌려주세요. 그 노래 있는데 왜 모르지? 모르시네. 아,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때 두산중공업한테 일부분이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주식도 생기게 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이후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일부분을 두산중공업한테 뛰어넘겼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노래에 대한 어떤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노래 있어요. 네, 신승훈 노래예요. 그 후로 오랫동안 노래입니다. 그런 거 있다고. 아, 그거는 네,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네, 그거는 네, 유리한 상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노래하지 말기는 노래가 이게 여러분들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구나. 이 노래를 딱 듣거나 부르면은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심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 느린 노래들. 우리 머천다이저, 유통 머천다이저 같은 경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화점에서는요, 음악이 느리게 나옵니다. 아세요? 빠바바바바바바 느리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천천히 다니면서 상품들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어떻게 돼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게 뭐예요? 시식 빨리 하고 사라져라. 그렇게 빨리 하고 사라져. 음악 템포가 빨라져요. 빨리 먹고 가란 얘기야. 빨리빨리 사가지고. 근데 백화점 이런 데는 음악이 느리게 나갑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죠. 그래서 장에 빠질 때는요, 약간 내가 흥분할 것 같으면 조금 느린 노래 이런 거 좀 들어주면 좋아요. 아시겠죠? 시시코넬에서 놀지 마시고, 네. 우리는 고품격이잖아요. 네. 그만 먹고 빨리 가라, 뭐 그런 거 한다니까. 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지 말고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내 거가 아니다 생각하세요. 내 거가 아니다. 근데 지수랑은 관계가 없어요.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뭐 지수를 결정짓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지수가 많이 안 올라요. 지수가 잘 올라요. 이렇게 되면요. 지수가 잘 오를 때는 뭐지? 대형주, 네, 잘 안 오를 때는요, 중소형주. 야,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때는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같이 everybody 고고싱. 네, 여기서는요, 대형주, 중소형주 갈아타기 너무 좋죠. 지수만 보면 답이 또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도주가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뭐 타이닉스, 뭐 카카오 대형주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얘네들이 주도주가 아니란 이야기죠. 응?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게 주도주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거 중요해요. 0.3%만? 저는 3% 매수인데. 총 투자금의 비중이겠죠? 만약에 내가 1%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총 투자금 1000만원에 1%면은 얼마요? 10만원인가? 10만원, 맞죠? 공 하나 없으면, 아닌가? 10만원. 10만원, 1000만원에 10%는 100, 맞죠? 10만원. 10만원어치 사는 게 1%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투자금, 나의 총 투자금의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비중 결정하신 거는 뭐 문자를 받았을 때 내가 뭐 3% 사야 됩니다. 2% 사야 됩니다. 뭐 5%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총 투자금의 포지션을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이에요?
천만원에 1%인데? 야, 이분도 이제 많이 중독이 돼서 이제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 다 그냥 물들었구나. 이제는 계산기 안겨줘도 틀리겠네.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다 닮아가는 거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자꾸 계산을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설마 계산을 못해도 틀리겠습니까? 계산 못해도 주식 잘할 수 있다. 아시죠? 계산은 중요하지 않다. 꼭 알아주세요. 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자, 결론을 정리할게요. 결론 정리할게. 오늘 반등은 다르다는 거. 네. 오늘 반등은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오늘 반등은 다른 반등입니다. 어제의 상승은, 이거는, 네. 완전 저거였어. 사기였어요. 사기. 밑장 빼기였어. 그래서 어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네가 음봉 나온대. 내 왼쪽 손마가지하고 내 모든 돈을 걸겠어. 난 뭘 끌 것이요? 아시죠?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네. 딱 그거 한마디 해야 돼. 왜? 외국 놈들이 팔았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외국 애들이 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다만 내일 변수는 주말장이다라는 거예요. 주말장. 주말장은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휴가철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휴가철이면은 거래 자체가 줄어요. 뭐 어린이를 만들려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놀러가. 어디론가 놀러가고 없어. 사람이 없어. 뭐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어. 더워서 없겠지만은 없어. 다 어디론가 갔는지. 근데 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게 어디를 그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강아지 산책할 때 보니까 어떤 아줌마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 방 3개 잡아야 돼. 어떻게든 가긴 가더라고. 방 3개 잡아서 간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 네. 근데 놀러는 다들 가는 것 같아요. 놀러는 다들 가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적어가 되니까 이제는 약간 적어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자유를 내가 찾아서 떠난다는데 정부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막 그러고 있더라고. 야, 그것도 진짜 근데 맞는 얘기고 이해는 되지만 참 이기적인 거긴 하다. 네. 아무튼 놀러는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래가 계속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오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었어요. 어제보다. 요거 뭔지 아시죠? 이 거래량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뭔지 아시는 거죠? 이거 모르시면 굉장히 많더라. 거래량이 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나요? 네. 빨간색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보다 거래가 늘으면 빨간색이고요. 어제보다 거래가 줄으면 파란색이에요. 근데 뭐 매수가 들어갔거나 매도가 들어갔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네. 어머 뭐야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됩니다. 네. 어제 대비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빨간색, 어제 대비해서 매수가 이제 거래가 적으면 파란색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네. 어머 뭐야 주린인가봐. 막 근데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요거 모르고 하지. 네. 아, 양봉. 이거 매수가 많이 들어왔군요. 매수가 많이 들었는데 왜 음봉이죠? 네. 참 난감하죠. 이렇게 되면. 네. 난감합니다. 네. 우리는 주린이는 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양봉이고 주가가 올랐음에도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네,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말장의 변동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거래가 적으면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놓고 시장을 바라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일단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급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주말장이고 거래량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정비하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정비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첫 번째는 존버야. 버티세요. 웬만한 거면 다 버티세요. 위쪽에서 물려있는 것들은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바닥에서 갖고 있는데 얼마 올라온 것도 없는데 밀렸어. 그러면 이게 다 억울한 애들입니다. 억울한 애들이 아우성 치면은 아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걸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가만두세요. 존버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다시 나 올라가요 그러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해 주자 이거죠. 신규 종목 살 돈으로 요런 종목들 매수하세요. 그러면 평단가도 내려가면서 분위기 좋아집니다. 즉 바닥에 샀는데 물렸어.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때는 그냥 냅둬. 네, 물려도 괜찮아요. 장 빠질 때 물리는 건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비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는데 어차피 좋아지는 거 고점에서만 물리지 말고 들어와서 기회 주면 매수하자. 내가 가지고 있다가 수익 많이 났어 좀 들어오면 무시하고 들고 가자. 아시겠죠? 소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심장이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노래를 들으라고. 네, 노래를 들으세요. 이렇게 그 뭐지? 사랑의 인사야 그게? 따라라라라라라라 그 노래를 들으시라고.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네, 맞아요. 잡주 가지고 좋다고 버티시면 또 안 돼요. 근데 잡주들은 웬만하면은 횡보가 오래되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죽기만 하지. 그러니까 계속 내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밥을 주면 안 되죠. 네, 어느 정도 내가 계산된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이 나올 때는 띠로리로리로리로리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오는 거지. 아, 이분이 또 클래식을 모르네. 네, 오늘은 좀 베토벤 좀 들어볼래요? 네, 빠바바밤 네, 항상 여러분들은 클래식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또 말해서. 이 음악은요, 16세기, 16세기, 뭐, 무슨 양식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아시죠? 어머, 당신 이렇게 유식했어? 네. 그럼 그날 족발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시장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장 빠지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빠지는구나. 계좌가 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의 하락은 단기적 하락이지 추세의 하락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주가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꿀잠 주무세요. 거래량 이거요. 어제의 거래량보다 많으면 빨간색, 어제의 거래량보다 적으면 파란색. 네, 보시면 아시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 빨간색 계속 들어가요. 근데 어제보다 딱 떨어지니까 파란색 바뀌죠. 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네, 그냥 가끔씩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로 어머 뭐야 이렇게 어머 줄이니 딱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네, 낙인딱 찍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아는 척.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족발 드세요. 족발 드시고 한번 옆구리 찔러보세요. 여뻥 족발 드실래요? 어디 족발 네, 좋은 밤 되세요. 끝납니다.